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풍수와 재물운을 연구해 온 풍수 전문가 최도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망해 가던 집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특별한 식물이 있다는 사실을요.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 눈앞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이 망해서 건강보험료도 못 내던 지인이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대박이 난 겁니다. 제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예전엔 숨이 막히던 집이 가슴이 탁 트일 만큼 기운이 달라져 있었어요. 여러분 집도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힘이 빠지듯 집도 기운이 막히면 어둡고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올바른 식물이 집에 들어오면 죽어가던 집의 기운이 살아나고 돈과 사람 좋은 소식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식물은 단순히 예쁘기만 한 관상용이 아닙니다. 집안의 운명을 바꿔주는 강력한 행운의 식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식물을 어디에 두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반대로 잘못 두면 오히려 화를 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인지까지 제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 집안의 운을 바꿀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집안에 행운을 불러들이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고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망한 집도 살려낸다는 행운의 식물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단순한 벽과 천장이 아닙니다. 집도 사람처럼 숨을 쉬고 기운을 품고 또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분명 똑같은 집인데 어느 날은 들어서자마자 마음이 답답하고 다른 날은 괜히 기분이 편안하고 가벼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이 내뿜는 기운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얼굴에 윤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힘이 넘칩니다. 하지만 피곤하고 병이 나면 눈빛이 흐려지고 움직임도 느려지죠. 집도 똑같습니다. 기운이 건강하면 밝고 따뜻한데 기운이 막히면 어두워지고 괜히 다툼이 잦아지고 심지어는 돈줄까지 막혀버립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어르신 댁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묘하게 눌리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불도 환하게 켜져 있었는데 어쩐지 칙칙하고 무겁더군요. 거실 구석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창문은 거의 열지 않아서 공기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살던 분도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괜히 집안이 자꾸 어수선하고 돈 나갈 일만 생기고 마음도 허해요. 여러분, 집이 바로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딱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집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식물 하나만 두어 보십시오. 사람이 아플 때는 약과 음식으로 돌보듯 집이 기운을 잃었을 때는 푸른 식물이 최고의 약이 됩니다. 식물은 뿌리로 탁한 기운을 빨아들이고 잎으로 맑은 산소와 에너지를 뿜어내니까요. 집도 사람처럼 돌보면 건강해지고 방치하면 병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들어설 때마다 답답하고 무거운 기운이 느껴진다면 그건 집이 나 좀 돌봐줘 하고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집을 살려낸 특별한 식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 식물이 집안의 재물운까지 바꿔놓았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집을 다니며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장면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어느 집은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무겁고 사람들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데 단지 작은 화분 하나를 들여놓고 나서 며칠 사이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집은 들어가면 괜히 답답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거실 한쪽이 늘 어둡고 가전제품도 자꾸 고장이 나는 이상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권해드린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식물을 하나 두어보세요.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가 아니라 막힌 기운을 뚫어내는 살아있는 통로를 놓아드린 겁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찾아갔을 때 그 집안 공기가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괜히 밝아지고 남편과 아내가 작은 일로 싸우던 것도 줄었고 무엇보다 사업이 끊겼던 남편분께 오랜만에 새로운 거래처 연락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바뀌면 사람의 운도 함께 바뀐다고 봅니다. 집안이 건강해지니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의 집도 혹시 요즘 기운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나요?
웃음이 줄고 돈 나갈 일만 많아진다면 그건 바로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불러오는 작은 열쇠가 바로 제가 곧 소개해드릴 행운의 식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 식물일까요? 풍수에서 집을 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식물은 가장 빠르고 강력한 처방입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단순히 푸른 장식이 아니라 풍수에서 말하는 모기 기운, 즉 성장과 회복, 재생의 힘을 그대로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신 적 있죠?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져도 봄이 되면 다시 푸르게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모기 기운입니다.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는 힘, 막혀있던 운을 다시 열어주는 힘이에요. 집안에 식물이 들어오면 그 뿌리는 땅속의 탁한 기운을 빨아들이고 잎과 줄기는 맑은 산소와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결국 집안에 숨통이 트이듯 공기와 기운이 순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이상하게 집에 식물을 들여놓고 나서부터 밤에 잠이 깊이 오고 자꾸 웃음이 나와요. 이게 바로 식물이 가진 에너지의 증거입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기운이 쌓이면 재물운, 건강운, 대인운까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식물은 돌봄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고 햇빛을 보여주고 이 과정을 통해 집안에 살아있는 에너지의 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집 주인이 정성을 쏟는 만큼 식물이 살아나고 그 기운이 다시 집 주인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풍수에서는 이를 순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주는 만큼 돌아온다, 심는 만큼 거둔다. 식물을 키우는 행위 자체가 이미 복을 짓는 길인 셈입니다. 여러분, 집이 무겁게만 느껴진다면, 괜히 불행이 겹친다면, 이제는 집에 살아있는 모기 기운, 즉 식물의 힘을 들여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풍수에서 특히 추천하는 행운의 식물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호야카르노사라는 식물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 있지만 한번 보시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식물이에요. 두툼하고 반짝이는 잎, 그리고 마치 별처럼 피어나는 하얀 꽃, 그 모습이 마치 보석이 집안 가득 매달려 있는 듯한 기운을 줍니다. 풍수에서 호야카르노사는 재물을 끌어모으는 힘을 가진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잎이 두껍고 기름진 광택을 띠기 때문에 돈이 쌓이는 상징으로 해석하지요. 마치 은행 통장이 점점 두꺼워지는 것처럼 집안에 차곡차곡 재물이 모여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권해드린 한 가정에서는 현관 옆에 호야카르노사를 두고 나서 이상하게도 끊겼던 거래처가 다시 연결되고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왜인지 모르게 집안이 한결 밝아졌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호야카르노사의 또 다른 장점은 공기 정화 능력입니다. 집안에 쌓인 탁한 기운을 빨아들이고 맑고 상쾌한 기운을 내뿜어 주기 때문에 집이 숨쉬는 듯 활력이 돌게 됩니다. 관리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햇빛을 너무 강하게 쬐이지 않게 반그늘에 두시면 되고 흙이 바싹 마를 때쯤 물을 주면 됩니다. 다른 식물처럼 매일 들여다보지 않아도 스스로 잘 자라는 행운의 식물이지요. 이제 두 번째 행운의 식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페페로미아입니다. 혹시 이름은 조금 생소하더라도 한번 보시면 금세 마음이 가실 거예요. 둥글둥글하고 윤기 나는 잎이 포근하게 퍼져 있는 모습, 마치 동전이 모여있는 듯한 형상이라 풍수에서는 이 페페로미아를 재물과 화합을 상징하는 식물로 봅니다. 둥근 잎 하나하나가 동전처럼 보이기 때문에 집안에 두면 돈이 모이고 또 가족 간의 다툼이나 갈등도 잦아들게 한다고 전해집니다. 즉, 재물운과 화목운을 동시에 불러오는 귀한 식물이지요. 제가 실제로 권해드린 한 가정은 부부 사이가 사소한 일로 자꾸 다투곤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 페페로미아를 들여놓고 난 뒤로는 말싸움이 줄고 서로 웃는 날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집안 공기가 부드럽게 변한 겁니다. 또 페페로미아는 크기가 크지 않아 작은 집, 원룸, 아파트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 빛이 약한 곳에서도 잘 견디고 흙이 마르면 가볍게 물만 주면 되니 정말 키우기 쉬운 식물이에요. 풍수적으로 보면 페페로미아는 잎이 점점 퍼져나가듯 집안의 복이 넓게 퍼진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방이나 거실 중앙에 두면 좋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그 기운을 받게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운의 식물, 집안의 탁한 기운을 확실하게 몰아내는 강력한 정화의 식물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로즈마리입니다.
여러분, 로즈마리는 원래 향신료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풍수에서는 로즈마리를 정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향기로운 잎과 줄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집안에 쌓인 탁한 기운,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지나가는 자리인데 이곳에 로즈마리를 두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좋은 기운만 남고 나쁜 기운은 차단된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현관 옆에 로즈마리를 두신 분들은 집에 들어올 때마다 공기가 상쾌하다,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로즈마리는 또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자꾸 기운이 처지고 잡생각이 많을 때 집안에 두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돈되고 집안 분위기도 깨끗하게 가다듬어 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가게 문 옆에 로즈마리 화분을 두고 난 뒤로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향기가 은은하니 손님들이 자꾸 오래 머무르고 이상하게 다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로즈마리는 집뿐만 아니라 사업장에도 강력한 정화와 손님 운을 불러오는 힘이 있습니다. 관리법도 간단합니다. 햇빛을 좋아하니 창가나 현관 쪽에 두면 잘 자라고 물을 너무 자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잎을 살짝 만져서 흙이 말랐다 싶을 때만 주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집에 자꾸 답답한 기운이 쌓이고 어디선가 불편한 냄새가 나는 듯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로즈마리를 들여놓으시길 권합니다. 집안 전체가 맑아지고 사람의 마음까지 상쾌하게 정리되는 강력한 정화의 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호야 카르노사, 페페로미아, 그리고 로즈마리 세 가지 행운의 식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식물들을 어떻게 두어야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야 할 실수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곳에 두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첫째, 현관입니다. 현관은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관문이에요. 여기에 호야 카르노사나 로즈마리를 두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좋은 기운만 남게 됩니다. 특히 로즈마리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니 현관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둘째, 거실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공간인 만큼 페페로미아처럼 둥글둥글 화합을 상징하는 식물을 두면 좋습니다. 거실 중앙이나 TV 옆, 가족의 시선이 자주 머무는 자리에 두면 집안의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웃음이 늘어납니다. 셋째, 안방입니다. 안방은 집안의 주인 기운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호야 카르노사를 두면 부부 사이가 돈독해지고 재물의 맥도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기운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잘못 두면 복이 새어나가거나 집안의 흐름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해야 할 자리와 주의할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화장실이나 욕실에는 두지 마세요. 물과 습기가 지나치게 많아 기운이 흩어지고 오히려 복이 새어나간다고 봅니다. 둘째, 깨진 화분이나 시든 잎을 방치하지 마세요. 풍수에서는 죽은 기운이 집안 전체로 번진다고 하여 재물운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잎이 상하면 바로 잘라주고 화분이 깨지면 새 것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셋째, 어둡고 답답한 구석에만 두지 마세요. 식물이 기운을 내뿜으려면 빛과 바람을 받아야 합니다. 작은 창가, 환기가 잘 되는 자리에 두셔야 그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식물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제대로 두면 집안의 공기를 맑히고 사람의 마음을 열고 재물운까지 불러들이는 살아있는 풍수 아이템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배치와 주의사항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집에 맞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릴 당부의 말씀과 오늘 내용 정리를 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들으셨나요? 집도 사람과 똑같이 아플 때가 있고 그때는 돌봄과 기운의 순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행운의 식물이었습니다. 두꺼운 잎으로 재물을 쌓아주는 호야 카르노사, 동전처럼 둥근 잎으로 화합과 복을 불러오는 페페로미아, 셋,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정화하는 로즈마리. 이 세 가지 식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재물과 건강, 그리고 웃음을 되찾아주는 지혜의 신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말씀만 듣고 그냥 흘려보내면 집안의 기운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작은 화분 하나라도 들여놓고 여러분의 집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망이나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신 정성이 또 다른 복의 씨앗이 되어 다시 여러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집안의 행운과 재물을 불러오는 풍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풍수 전문가 김도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집안에 늘 밝은 기운과 큰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